이런 분들한테 2030한테 굉장히 저는 큰 청약에서 기회가 더 열렸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가장 누가 수혜를 보느냐? 누굴까요? 그리고 대출이 늘어나니까 또 사용자금이 분들이 완전히 하게 되죠. 네. 자, 단 뭐가 들어가죠? 20년 9월 22일 제가 이 뒤에서 또 지도로도 보여드릴게요. 단 20년 9월 22일 이후 수도권 광역시는 제외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거 자, 안녕하세요. 열정로즈의 슬기로운 내집 마련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청약 도우미 열정로즈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짠순이 대표로 나온 캐시박이라고 합니다. 네, 캐시방이 한 주 네.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 캐시방이 화사한 아이보리로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라이브 이제 2회차인데요. 오늘은 드디어 10월 10일에 굉장히 중요한 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이제 돌아오는 가장 빠른 게 오늘 라이브 방송이었죠. 오늘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이게 마침 또 11월 14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0시부터인 거 아시죠? 오늘 요 얘기부터 제가 나누고 내 집 마련 사연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열정로즈 멤버십에서도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멤버십을 진행하거든요. 그 시간에 가장 먼저 소개해드렸지만 또 그 멤버십을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유튜버 보시고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또 이렇게 정부 정책이 나오면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대책을 해설해 주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무주택자, 1주택자, 내 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들을 위한 입장에서 제가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부동산 규제적 현황. 11월 14일 0시 기준으로 드디어 풀렸습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은 15일 화요일입니다. 하루가 지났는데요. 11월에 주정심이 있다고 이제 미리 예고를 해서 규제적을 좀 더 이제 풀어줄 건가 보다. 많이들 투자자들과 아마 실수요자분들도 많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자, 근데 생각외로 다들 반응은요. 많이 풀어졌다. 되게 화끈하게 풀어졌다. 이런 반응이에요. 사실 뭐 투기과열은 조정대상적. 조정대상이 이렇게 비규제로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풀어줄 줄 알았는데 이 장표에 보시다시피 서울과 저는 이걸 경기도 F4라고 불러요. F4 알면은 이제 나이가 나오는데 꽃보다 남자한테 F4라고 저는 부르는데요. 광명, 과천, 그 다음에 성남에서는요, 3개의 구가 있는데 분당구하고 수정구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중원구는 제외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남까지. 요 4개, 경기도 F4하고 서울만 이게 바로 부동산 규제적 현황으로 남아있고 전국이 다 해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기사 보셔서 아시죠? 그래서 재밌는 게 여러분, 지금 그냥 조정대상 지역만으로 설정된 곳은 없어요. 투기과열 지구가 조정대상 지역 둘 다 적용이 되거든요. 규제적이 굉장히 이제 양극화된 거예요. 투가 5월 이제 비규제가 되는 거죠. 그냥 순수하게 조정만 대상 지역이 된 곳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 대상 지역은 청약 대상에서는 청약 과열 지역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두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 청약 과열 지역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분위기 분들은 이 용어를 좀 많이 어려워하시거든요. 두 개가 일치합니다. 자, 그다음 제가 요게 글씨가 작은 거는 좀 PD님 확대해 주세요. 규제 완화 주요 내용. 네,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해당되는 거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뭐 세금이나 뭐 이런 것들은 오늘은 이제 세금 이제 시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실수요자 내 집 마련에 관련된 거 알려드릴게요. 일단 뭐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뭐 크게 뭐 바뀌는 거 없을 거다. 다들 뭐 취득세 풀어달라, DSR 풀어달라,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무주택자, 1주택자 내 집 마련해야 되는 분들한테 이게 풀린 거는 저는 굉장한 호재다라고 봐요. 왜 그런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규제적 해제된 거는 지금 말씀드렸고요. 와, LTV. 이게 전부 다 서울과 경기도 F4가 비규제가 되면 중도금 대출이 몇 %로 완화되게요? 70%인가요? 그거는 주담대 때 맞고요.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 때는 60%로 완화가 돼서요. 그동안은 투기과열 지구가 40%밖에 중도금 대출이 안 나왔고 조정 대상 지역은 50%였잖아요. 그래서 10에서 20%를 잔압을 해야 했는데 이제는요 60이 다 나오니까 잔압 걱정이 없는 거예요. 딱 이제 초기에 준비하셔야 될 금액은 계약금만 있으면 된다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입주하실 때는 잔금을 준비하시면 되겠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중도금 잔압이 없어진 게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화끈하게 이제 무순위도 개편됐어요. 이 제도가 저는 또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지금 분양하는 게 전국적으로 지금 하락 내지 많은 조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거래도 안 되지만 이 청약시장에도 굉장히 냉기가 돌고 있어요. 올해 분양한 것을 완판한 거 정말 손에 꼽을 것 같아요. 다 이제 요즘은 최근에는 특히 분양하는 단지들이 다 이제 막 미분양에 이제 골치를 썩고 있는 단지가 많을 건데요. 이렇게 미분양이 나면은 옛날에 저희 때만 해도 뭐 내 집 마련, 선착순 줍줍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거의 이제 2019년 이후로는 아마 없어지고 무순위라는 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무순위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아셔요? 무순위 이제 계약이 안 됐거나 미달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청약금에서 받는 거. 청약금에서 청약금에서 받는 그러니까 옛날 무순위는요, 그냥 모델 할 때 줄 서면 아파트 줬어요. 우리 조상님이 아른드리님 막 정기 오기까지는 알 건데요. 그냥 남은 물량을 모델하우스에 선착순으로 줄을 서면은 이제 입장에서요, 동호수를 저희가 심지어 모니터 보고 골라서 계약도 했고요. 혹은 아크릴 통해서 뽑습니다, 동호수를. 그렇게 추첨으로 뽑아서 계약을 하던 그런 시절도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현금 많으신 다주택자분들도 많이 이 줍줍을 가져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서민 실소유자, 무주택 1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비당첨 물량을 500%로 늘리고, 그리고 예비당첨이라는 거는 청약을 하신 분만 예당에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분들한테 먼저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당에서 다 소진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예당도 다 완판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또 청약홈으로 와서 무순이라는 제도로 통장도 없이 넣을 수 있는 좋은 제도긴 한데요. 하나 까다로운 게 있었어요. 무조건 당해 무주택자, 당해 그 지역에 거주하는 당해 무주택자만 됐고요. 또 재당첨 제한을 다 적용을 시켜버렸습니다. 옛날 그 선착순일 때는 재당첨 제한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역에 이제 규제가 들어간 거죠. 만약에 서울에 무순위가 나왔다. 서울에 무주택자밖에 못 넣는 거예요. 지역을 이렇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뭐 인덕원에 모 단지가 무순위가 많이 나왔는데 인덕원은 서울에 비해서 인구도 훨씬 적고요. 그 가격을 받아줄 만한 수요층이 얇았던 거죠. 타 지역에 비해. 근데 그거를 당해만 한정해서 무순위를 돌리니까 무순위를 몇 차씩 진행을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건설사나 조합들도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지역 경계를 허물어 버렸어요. 마치 특공처럼. 이게 전국이 되는 거예요, 전국이. 그러면은 우리 무주택자분들이 통장도 없다. 지금 같은 시기에 미분양이나 이렇게 무순위까지 넘어올 단지가 꽤 있을 수 있거든요. 통장 없어도요. 그것만 호시탐탐 노렸다가 이렇게 무순위로 바로 접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위한 거지만 조합이나 건설사를 위한 또 배려 같기도 해요. 이게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대상으로 세제 지원을 하겠다. 뭐 취득세 감면이라 이런 것들은 올해 내년까지 계속 연장이 돼서 진행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좀 작아서 제가 이제 뒤에 텍스트로 정리한 걸 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무순위가 정부 보도자료가 이렇게 생겼어요. 보도자료 직접 다운받아 보시는 거 습관 들으셔야 합니다. 원래는 현황이 해당 시군구 무주택자였는데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반복 부담 완화를 위해 명단 파기 시점을 연장해서 예비당첨 범위도 대폭 확대. 그러면 이제 전국 다 500%가 될 것 같아요. 전국 다. 그리고 나서도 완판이 안 되면 지역의 경계를 허물어서 어디 사시던 간에 여러분들이 다 넣을 수 있는 이런 막강한 혜택이 주어질 것 같은데요. 이러면 사실 여러분 다시 이 규제 지역의 첫 번째 지도를 보신다면은 당연히 여기가 제일 좋긴 합니다. 계란 노른자로 비우면 여기 노른자예요. 다 이제 주변이 흰자 됐어. 계란 노른자가 요만해지고 흰자만 엄청 넓어진 거예요. 이제 나머지가 다 전국이 다 흰자니까 사실 여러분의 가용자금과 가점과 청약 자격이 되신다면요. 무조건 이 빨간 노른자, 노른자에 청약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서울은 이제 만약에 올해 이제 25일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올 것 같아요. 서울은 뭐 둔주만 해도 지금 일반 분양이 거의 5,000세대 육박하니까 이제 그거 노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남이나 성남, 과천은 올해 물량 분양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천도 뭐 과천주공 4단지, 5단지가 이제 2주 철거해야지 분양을 할 수 있어서 당장 분양은 없는데 이번에 규제적으로 묶인 곳 중에서 묶였다는 게 가장 입지가 좋잖아요. 여기서
그나마 가장 분양이 많고 앞두고 있는 게 광명이에요, 광명. 광명 네, 대첩 광명이에요, 기다리고 광명. 있습니다. 예, 예. 광명이거든요. 여기가 분양이 얼마나 많냐면 광명에 재개발도 있고 네. 재건축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광명의 재개발 재건축인데 광명에 여기에 일반 분양수만 몇천 세대인 줄 아세요? 몇천 세대? 몇천 세대 될까요? 기대되는데요. 되게 많아요. 되게. 그러니까 이 조합원 분양, 총 분양 말고 일반 분양 수량만 거의 7,300세대입니다. 와, 엄청나네요. 7,300세대입니다. 네. 엄청나죠? 네. 네. 근데 광명이 인구가 네. 한 29만, 통장 수도요 13만 개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여기서도 여기는 아직 투기과열지구가 해제 안 돼서 막 5년 안에 당첨된 세대원도 없어야 되고 본인이 막 세대해줘야 되고 이러면은 순수한 1순위 통장은 이거보다 현저하게 적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하면은 그 당해에서 예. 소진이 안 돼. 예, 그럴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 경계를 무순위가 허물어 버리면 정말 좋은 게 여러분들이 광명 무순위가 나오면 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눈여겨보셔야 될 거. 이 규제 지역, 안 풀린 곳 중에서 물량이 많은 곳들 추천드리는 거는 경기도 광명에 한번 눈여겨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조정 대상 지역 해제시 바뀌는 것들. 청약표. 제가 청약하고요. 세금하고 대출편을 나눴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이시죠? 자, 청약편부터 말씀드릴게요. 아직 청약을 한 번도 못 넣어보신 분들이 있을까봐요. 제가 더 멤버십 때보다 세세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풀었습니다. 자, 비규제가 되면은요, 세대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너무 좋죠, 여러분? 세대주 아니셔도 돼요. 그리고 그 말은 세대주와 세대원 부부라면 둘 다 청약을 넣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너무 좋죠? 네. 그리고 엄마, 아버지까지. 만약에 엄마, 아버지, 나, 배우자가 4인 가족이 같이 살고 있다. 다 성인이다. 근데 4명이 다 통장이 있다. 다 청약 넣어도 돼요. 네, 너무 좋죠? 세대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다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네. 예, 그래서 다들 이것도 내신 다주택자분들이 기대할 것 같은데 제가 아주 이제 청약 강사답게 디테일하게 찍어드릴게요. 네. 수도권 광역시는요, 2018년도 9.13 규제 때 무주택자 5선 배정 75%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다주택자가 비규제 청약은 할 수는 있지만 수도권과 광역시는 무주택자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거의 무주택자 세상이에요. 그렇게 75% 뽑고 그 다음에 남은 25%도 떨어진 무주택자, 1주택자가 처분 사약을 하신 분들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넣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경쟁이 발생하면은 다주택자는 당첨은 안 된다. 어렵다. 예, 미달이 나야지 다주택자가 예당으로 이렇게 당첨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점 추천 비율. 여러분 이제 청약 공부하신 분들은요, 투기과열지구 가점 추천 비율하고 비교제 가점 추천 비율만 지금 공부하시면 돼요. 중간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8호 이하가 40가점에 60 추첨. 추첨이 60이나 됩니다. 그래서 저가점자한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8호 초과는 무려 100% 추첨자입니다. 이렇게 바뀌었을 때요, 이렇게 굉장히 좋은 지역들이 일시적으로 다 한 방에 비규제가 되었다는 말은요, 가장 누가 수혜를 보느냐? 누굴까요? 누굴까? 이게 추첨제를 노려야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가점자. 그렇죠. 네. 저가점자. 네. 그리고 대출이 늘어나니까 또 사용자금이 없는 사람. 없는 분들이 완전 유리하겠습니다. 수혜죠. 네. 네, 근데 저를 이제 찾아오시는 수강생분들이 요즘 젊은 분들도 많이 찾아오세요. 20대도 찾아오시고 30대도 찾아오세요. 근데 우리 2030들은 가점이 다 낮고 그다음에 가용자금이 많이 부족한데 이런 분들한테 2030한테 굉장히 저는 큰 청약에서 기회가 더 열렸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저가점자, 그다음에 가용자금이 적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완전 수혜예요. 자, 그다음에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마 규제 지역에 맞춘 청약 조건만 달달 외우셨을 거예요. 왜? 다 수도권이 규제 지역이었으니까. 20년 6월 17일 이후로는. 근데 이렇게 대폭 반대로 확 풀어지니까 이 풀어지는 비규제 청약 조건을 아셔야 돼요. 자, 수도권 비규제는 청통 만들고 1년 뒤면 1순입니다. 이제 2년 아니에요. 지방은요, 6개월. 네. 너무 좋죠? 네. 지방은 전 광역시든 중소도시든 다 6개월. 근데 6개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냐면 올 4월에 재강의 듣고 통장 만들었으면요. 그분이 지방 사신다면 벌써 지금 1순위 됐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6개월이 정말 금방 지나가니까 얼른들 여러분 통장 없는 분들 만들어 놓으십시오. 네, 1일 1통장 시대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이것도 질문이 오늘도 나왔는데요. 네, 이제 오늘 방송에 할 거라서 따로 제가 답변 드릴 시간도 없어서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비규제 지역은 재당첨 제한을 보지 않습니다. 이걸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규제 지역에 당첨되시면 재당첨 제한에 걸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청약홈에 가서 재당첨 제한, 청약 제한사항 확인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거기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은요, 네, 재당첨 제한 사항이 쫙 뜹니다. 예. 근데 이렇게 뜨면은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 청약 제한이라고 날짜가 떠요. 근데 일반인 분들은 그거 보시면, 아, 나 이제 청약이 이제 끝났네. 이러고 통장을 다 깨세요. 네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시면은요, 이렇게 준비가 되지 캐시박님이나 우리 꿈사님들이 이래요. 경쟁자가 떨어져 나가고 있군. 이러고 좋아하세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여기 재당첨 제한에 걸려 있어도요, 이것저것 많이 걸려 있어도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규제 지역만 그 해당 기간 동안 청약이 안 되는 거지, 네. 비규제 지역은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아요. 안 봅니다, 여러분. 네. 이게 꿀 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걸려 있어도 비규제 단지를 넣을 때는 재당첨 제한을 안 본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비규제 지역에 당첨이 돼도요, 이게 그냥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평범한 비규제 단지라면요, 이 단지에 당첨돼도 뒤로 재당첨 제한도 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저는 앞뒤로 안 걸려요 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뭐가 헷갈리냐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제가 이렇게 괄호를 적었죠. 비규제 지역이어도 그게 공공분양이라면 재당첨 제한에 걸려요. 네. 비규제여도 그게 공공분양이라면. 최근에 분양했던 대전의 갑천, 트리플시티, 걔 대전이 비규제인데요. 그리고 그 단지가 민간하고 공공하고 두 개를 같이 분양을 하는 형태인데요. 재밌는 게 민간은 그냥 순수 비규제니까 재당첨 제한 안 보고 넣으실 수 있어요. 앞에 걸리신 분도. 근데 이 단지의 공공분양은 재당첨 제한에 걸려있는 분은 못 넣으세요. 네. 그래서 비규제 공공분양은 안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그냥 민간 택지에서 민간 분양하는 것들은 재당첨 제한에 걸려 있어도 얼마든지 넣을 수 있다. 잊으시면 안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전매 제한. 자, 기존 전매 제한에서 전매가 해제됩니다. 와, 네. 좋죠? 네. 다들 이거 좋아하시는데요. 근데 또요, 보통 또 이렇게 막 톡방이 돌아다니는 이제 조정 대상 해제 시 바뀌는 것들 계속 많이 돌아다니는데 되게 디테일이 좀 아쉬운 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더 업데이트를 한 건데 이런 이 설명들이 들어가셔야 돼요. 자, 뭐가 들어가죠? 20년 9월 22일. 제가 요 뒤에서 또 지도로도 보여드릴게요. 20년 9월 20일 이후 수도권 광역시는 제외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20년 9월 20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고 분양한 단지들은요. 특히 어디 수도권 광역시에서 분양한 단지들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그게 최대 3년이에요. 만약에 공사 기간이 길어서 막 3년 6개월 공사하는 단지예요. 그런 단지는 3년이 맥스니까 그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6개월 텀에는 전매가 가능해요. 이제 그런 단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은 전매가 안 된다. 수도권 광역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또 전부 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또 예외가 셋째 줄이에요. 수도권의 자연보전 권역, 그리고 지방광역시는 도시지역 외가 있어요. 도시가 아닌 지역. 이런 곳들은 6개월 뒤에 전매가 가능해요. 6개월 뒤. 헷갈리시면 안 되고 제가 이 뒤에서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걸 뺀 거. 그러니까 수도권 말고 지방광역시 빼고 그냥 중소도시 있죠. 지방의 중소도시는요. 당발일부터 전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입장이라면 지금 수도권 광역시가 이렇게 비규제가 된 게 확 안 하다 거예요. 청약하려니까 무주택자 우선 배정에서 걸리지. 그러면 내가 떨어지면 사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지역도 많이 제한되어 있지. 이런 이제 다주택자분들은 수도권 광역시가 아닌 지방의 중소도시인데 어느 정도 인구 규모도 되고 일자리도 탄탄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공급 물량도 부족하고 이런 지역들 잘 공부하시고 유념하셨다가 분양할 때 당첨자 발표일에 가시면은 그때부터 매수 매도가 가능하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 장표 정말 디테일하게 만든 게 우리 캐시박님은 느껴지시죠? 아, 로스님의 그쵸? 장표는 네,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뭐 드시고 싶으세요?
자, 다 비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또 기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이제 기대하시거나 헷갈리실 거를 예상 질문이 좀 타다다다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다이아몬드에 이거를 넣었습니다. 요즘 비규제 됐으니까 그 서울하고 경기도 F4 뺀 나머지 애들 그냥 비규제는 원래 그 입주자 모집 공고일 날 그날 이제 전입해도 원래는 당해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해 조건을 위한 그 거주 기간의 제한이 없어지는 줄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9월 26일에 먼저 평택이니 파주니 동두천이니 양준이 풀어줬잖아요. 그럼 비규제가 됐으면 걔가 당해 거주 기간이 0개월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예, 파주나 평택에 최근에 분양했던 입주자 모집 공고 보면 여전히 조정 대상 지역일 때처럼 당해 1년 이상 거주자가 당해 자격이 된다. 이게 적혀 있어요. 이거는 아직 안 풀고 그냥 비규제만 된 거예요. 그래서 비규제 됐으니까 아무 때나 막 전입해도 나 오늘부터 1일 이거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거는 사실 해당 시군구청장님이 이 거주 기간을 제한을 걸 수 있는데 아무래도 당해에 거주하시는 실소유자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 요거는 안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예전 그대로 갈 것 같다 이렇게 보시고요. 더 구체적인 그 해당 지역의 당해 조건을 위한 거주 기간은 입공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잘 보시고 이사를 좀 전략적으로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최근에는 좀 안타까운 분인데 광명으로 지금 이사를 간 거예요. 이사 가면 광명을 바로 청약하실 줄 아셨나 봐요. 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강명. 당연 심지어 지금 아직도 안 풀렸잖아요. 투기과에. 이사 가면은 2년을 거주해야지 당해로 인정이 되는데 근데 결정적인 그 2년 안에 지금 예정된 엄청난 정비 사업들이 다 거의 분양이 끝날 것 같습니다. 아니 광명으로 왜 이사를 했어요 했더니 그분이 너무 해맑게 광명에 갔더니 부동산 소장님이 광명 비규제 된다 그래서 그쪽으로 전입을 했다는 그런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광명은 절대 비규제가 될 일이 없어 했더니 여전히 안 풀렸고 그리고 설령 비규제가 돼도 지금 보세요. 1순위 조건 거주 기간은 안 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꽁사님들은 이런 안타까운 실속을 안 하는 마음에서 이거는 어느 톡방에도 돌아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을 제가 이걸 장표에다가 넣었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 다 보고 있죠? 자, 다음 장표. 자, 이것도 많이 헷갈려 하세요. 다음 장표로 넘겨주세요. 수도권 지방광역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